자, 구경 잘하고 터미널에 오니까 비가 또 쏟아지네요. 정말 배고프다. 오늘 아침에 잘 먹어서 천만 다행이다. 오늘은 가장 저렴한 집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 이런 데도 좀 이 집은 타코야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타코야키를. 스몰 나마비루. 2,000원짜리 맥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이제까지 먹은 맥주 맛하고 똑같은데. 이거 맛있다. 와, 크림 봐요, 크림. 엔젤링. 대박인데? 제가 고생을 좀 했잖아요. 우리 로니도 잃어버리고 들어오니. 아쉽게. 너무 아쉽습니다. 와, 맛이 죽여져요. 이게 치즈에다가. 네, 와, 이거 따끈따끈하고 크고. 와, 안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요. 빨간 것도 들어가 있고. 그 한국에서 먹어본 타코야끼의 맛 아시죠? 길거리에도 팔고 가게에서도 파는데, 제가 먹어본 타코야끼 중에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볶음면. 면은 라면 같은 면 같기도 하고. 와, 이거 방금 볶아가지고. 이게 촉촉한 면에 약간 건조한 면이네. 맛있다. 숙주. 이거? 여긴 단맛이 없네. 그냥 은은하게. 술맛 나네. 모든 걸 다 보여주네. 와비를. 와, 아까 먹은 거보다 더 훨씬 더 크리미하다. 젓가락 살짝 돌렸는데 이 정도 됐어요. 뭐 계란 소스인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소스인가요? 꼬치? 스프? 스프? 오케이, 땡큐. 이거 약간 계란 같은 스프인데. 그냥 맛있네. 계란도 아니고 뭔진 모르겠지만 약간 위를 달래는. 나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이야. 우리 형님 누나들, 동생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투다리 세대잖아요. 투다리 집에 가면 오만 가지 그 꼬치가 다 있었는데, 야, 이건 다르네. 레벨이 다르네. 자, 가장 흔한 거
여기 파하고 고기? 고기 너무 쫄깃쫄깃하고 근데 조금 짠듯한 맛이라 짠듯한 맛이 술안주도 있고 이야 버섯 향이 끝내줘요. 근데 얘도 약간 짭짤한 느낌이 있네. 또 진짜 이런 어떤 퀄리티를 일반적인 가게에서 먹을 수 있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닭 같아요. 엄청 같죠? 오돌뼈 같은데? 이거 되게 신선해. 뼈살 같은데? 닭가슴살 같아요. 닭똥집. 기름이 줄줄 흐른다. 육즙이. 이야, 닭똥집이 이렇게 맛있나? 메추리는 안에 약간 반숙 같은 느낌? 간인가? 아이스볼 노. 이렇게 한국에선 제가 혼자 술을 먹으러 다닐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어떤 가게를 가도 혼자 먹는 게 뭐 젊은 친구들이 식사하는 건 괜찮은데 다치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데 앉아서 먹는 거는 이제 뭐 참치횟집, 그다음에 바 이런 데를 가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요리나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앉아서 먹으면서 생활하는 일은 없고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면 친구들 만나면 좋은데 이제 나이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쉽게 만나는 나이도 아니고 집에서 먹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시켜 먹고 요즘 그래서 술집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가게가 잘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기보다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1인용 이렇게 자리도 있고 당연히 1인 와서 그냥 먹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낯설지도 않고 익숙해서 좋고 부끄럽지도 않고 사실 감사합니다. 네. 요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주시네요. 스트레이트로 주시는데 여기 좀 탁 따라서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차라리 얼음을 넣어달라고 할 걸 그랬나? 어우 진하다. 제가 먹은 사케 중에는 좀 특이한 맛이 나네. 오히려 위스키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술이 진짜 독하다. 사케가 이렇게 독한 건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제가 오늘은 불금을 일본 사람들과 같이 했네요. 야, 뜨겁다, 일본도. 이 뜨거운 모습, 와, 한국에서 요즘 보기 드물잖아요? 이태원 아니면? 와. 야,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종로나 명동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도 물론 한국 사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와, 너무 훌륭하다. 엑스톨인. 뭐야, 어디 꺼내야 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넣는 거래요. 옷장. 이 정도면 큰 거죠. 잤던 데하고 똑같네, 사이즈가. 근데 여기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 수고 많았네요. 잡시다.
파란 버스 20분을 타고 3일 10시 20분 저기 있네. 새벽 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냥 명상하고 깼더니만 굉장히 피곤하네요. 한 5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데 조금 이것에서 좋으니까 좀 나은 것 같은데 저 색깔 되게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한해천. 제가 올해 1월 한 7일 정도에 디스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갈까 하다가 제가 이제까지 해온 운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괜히 오판을 받으면 좀 위험하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재활을 했는데 사실 너무 아플 때 이 한쪽 다리 근력이 다 떨어져서 겨우겨우 걸어 다녔어요. 지금 통증도 없고 한쪽 다리가 한 70% 정도 회복됐는데 한쪽은 괜찮고요. 그래서 베스트로 올라가진 못해요. 올라가면 힘이 약간 부대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계속 재활하면서 좋아져서 여행을 올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어림도 없었어요. 딱 그만큼 쉬고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 무사의 정신을 길러주는 무사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네요. 의미가 있네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 오륜서에 그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단련 뜻 아시죠? 막 수련하고 단련한다. 그 단자는 1000번을 행하는 거고 련자는 10,000번을 행한대요. 뭐 머리치기 하나만 있어도 1000번 치면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10,000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숙련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단련은 그런 의미를 뜻한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단련이란 뜻을 떨어지는 물, 낙숫물에 그 바위가 패이는 거 있죠. 그걸 단련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부라는 거, 쿵푸, 그게 이제 그런 수련인데 이게 미야모토 무사시의 소설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조그만 풀이 있죠. 얘를 나무라고 생각해요. 얘를 아기 때 뛰어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근데 얘가 조금씩 자라겠죠, 다음날. 그럼 또 그만큼 뛰어넘고. 근데 이게 나무니까 이만큼 자라겠죠. 근데 이제 점프하는 사람도 그만큼 자랄 거고. 근데 나무가 이렇게까지 자랄 때까지 매일 같은 수련을 하면 저 나무를 뛰어넘을 수 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릴 때는 나름 일리가 있다. 그래, 나무가 자라는 시간만큼 내가 근력 운동하면 그만큼 뛰어넘을 수 있겠지. 이런 게 단련이라고 또 이게 읽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요.
컨디션 좋고 젊을 때 하루하루 진보하는 거야. 좋은 단련인데 나이 들어서 하루하루 무너지는 거를 붙잡기 위해서 매일 애쓰는 것도 단련인 것 같아요. 이 단련이 제일 힘들다. 다리 근육 키우는 것도 힘들고 아팠던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굉장한 단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단련을 하고 계신가요? 이와토노 사토모. 이 공원에는 운간절, 석굴의 고야쿠라칸, 주로구라칸이나 검호, 미야모토 무사시가 오륜서에서 병법 오륜의 서를 쓴 유서 있는 이와토 관음, 또 헤이안 시대의 가인, 노래를 잘 짓는 사람 히가키 히메가 시를 지은 시영장이나 쯔쯔미가 폭포, 히고 야바케이라고 하는 곳이며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여기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수행 단련장이네요. 여기서 명상과 검술 수련을 했나 봅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약 60회 이상의 대기를 펼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사사키 코지로라는 무사와의 싸움이에요. 그날 아침에 파발꾼이 와서 오늘 대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일어나가지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배를 젓는 노 있잖아요. 그걸 깎더랍니다. 깎아서 목공을 만들고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사사키 코지로가 너 쫄아서 늦게 온 거지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무사시는 칼을 겨누고 있는데 코지로가 칼을 뽑아서 겨누면서 칼집을 바닥에 탁 던지고 준비 자세를 취하더래요. 그러니까 무사시가 야, 너 죽을 것 같은데? 칼집을 버리면 그 죽는다는 뜻 아니야? 싸울 사람이 칼집을 버리겠어? 막 그렇게 하니까 발끈한 거죠, 코지로가. 그래서 그런 약간 발끈에 의해서 정신 집중이 흐트러지고 이제 사사키 코지로가 젖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이 있어요. 무사시가 위에 날아오르고 코지로는 허리를 베고 있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미야모토 무사시는 그냥 검술가가 아니라 심리까지도 굉장히 파악하는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무사였던 거죠. 그리고 무사시는 무술도 잘했지만 그림도 잘 그렸대요. 그리고 조각도 잘하고요. 그 예술가적인 기질이 뛰어났답니다. 거기에다가 오륜서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니 거의 그 당시의 사람으로 따지면 인플루언서죠.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난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5,000원짜리. 아, 여기 이쁘네. 비싸다. 오륜서를 파네요. 미야모도. 미야모도 무사시가 이런 조각도 했을 것 같아요. 글도 쓰고. 목검. 와, 길다. 와, 저기 검도 있고. 이분이 미야모도 무사시입니다. 여기는 달마대사. 여기는 미야모도 무사시가 새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무사시의 소설 같은 거네요. 그리고 미야모도 무사시의 소설. 저도 이걸 읽은 것 같아요. 10권까지. 바닥이 되게 미끄럽다. 깜짝 놀랐네요. 저는 여기 불상이 하나 있길래 그냥 뭐 그렇겠지 했는데 갑자기 여기 전체가 불상이네요. 정말 처음 보는 풍경이네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스님도 계시고 명상하는 스님도 계시고 놀랍네요. 저 위에도 있네. 계속 이어집니다. 얼굴을 보시면 여기는 여성스러운 관음보살님, 여기는 남성스러운 관음보살님.